수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고유한 단어들만 추출이 됨과 동시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실무에서 작업하다 보면 여러 항목들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을 추출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B열에는 단어가 입력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단어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서 먼저 함수와 수식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구할 D4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와 uniqu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unique 괄호를 열고 중복되는 단어들이 들어간 B4에서 B3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범위를 넓게 지정하거나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필요도 없이 엑셀이 알아서 배열 형태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면 유니크 앞으로 가서 sort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엽니다. 수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고유한 단어들만 추출이 됨과 동시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고 좋기는 한데 문제는 유니크나 sort는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함수라는 겁니다. 엑셀 웹 버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 아니라면 몇 가지 엑셀 기본 함수를 조합해서 배열 수식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4셀을 선택하고 필요한 수식을 작성합니다. 등호 표시를 입력한 다음 인덱스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어레이 인수는 중복된 단어들이 들어있는 B4에서 B3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 범위를 아래로 복사를 했을 때 변경되면 안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콤마를 입력합니다. 인덱스와 짝으로 흔히 사용되는 매치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매치 괄호를 엽니다. 0이라고 입력을 하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lookup array 부분에는 countIf 함수를 조합을 하겠습니다. countIf 괄호를 열고 현재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바로 위 이 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콜론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3, 콜론 23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23이라는 주소를 선택한 다음 F4키를 눌러서 절대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3셀은 주소가 바뀌지가 않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두 번째 있는 이 주소는 계속 변하게 되겠죠. 콤마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중복되는 단어가 들어있는 B4에서 B3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 부분은 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매치 타입으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식은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say라는 결과가 표시되었네요.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say, give, go, take 같은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단어들만 추출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가면 고유한 단어를 추출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NA라는 not available이라는 오류가 표시됩니다. 이 부분은 if 에러와 조합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앞으로 가서 if 에러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수식 맨 오른쪽으로 가서
콤마를 입력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빈 따옴표를 한 쌍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역시나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와 엔터 키를 같이 누릅니다. 이 4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고유한 값이 나타날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not available 오류가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4셀로 가서 수식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복잡한 수식은 가장 안쪽부터 차례차례 해석해 나오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 수식에서는 인덱스와 매치, 그 안에 있는 count if 부분부터 해석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count if부터 B3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F9키를 눌러봅니다. 0000이라는 값이 모두 표시가 되죠. 컨트롤 G키를 누르면 직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countIf라는 것은 지정한 범위에서 지정한 값이 몇 번 있는지를 세주는 함수죠. 범위를 보게 되면 E3에서 E3까지가 범위로 되어 있고 이 영역 중에서 B4에서 B33셀에 있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E3이라는 셀 주소는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이 표의 제목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에 있는 각 셀과는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위에 대해서 0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래로 한 칸 내려가서 이 5셀을 볼까요? 이 5셀로 간 다음 마찬가지로 countIf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괄호까지 포함해서 범위로 지정하고 F9키를 눌러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참조 영역이 있던 부분에는 1이 표시가 되고 0000 쭉 가다가 다시 1이 나오고 또 뒤쪽으로 가서 1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0과 1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수식의 주소를 보면 컨트롤 Z를 눌러보면 E3에서 E4셀까지로 이번에는 영역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영역 중에서 say라는 유효한 값이 있죠. 이 값이 B4에서 B33셀에 있는 값과 같은지를 하나하나 조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면 1이 표시되고 다르면 0이 표시가 되겠죠. 이번에는 매치 함수를 범위로 지정해서 여기까지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F9키를 눌러봅니다. 2라는 결과값이 표시됩니다. 2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식에서 보면 매치 함수는 지정한 값이 이 뒤쪽 영역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서 일치하는 첫 번째 결과값을 돌려줍니다. 매치 함수 0, 배열이 나오고 마지막에 0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식이 뜻하는 바는 0이라는 값을 이 중괄호 뒤쪽에 있는 부분에서 찾되 첫 번째로 일치하는 값의 위치 값을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 000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0에 해당되는 값을 돌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범위로 지정하고 F9키를 눌렀을 때 아까 2라는 결과값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인덱스 함수와 조합을 해서 B4에서 B33셀 전체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값을 찾아줍니다. 두 번째는 give가 되죠. 그래서 이 수식의 결과값은 give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수식이 이해가 되시나요? 각 셀에 접근해서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F9키를 눌러가면서 확인을 해 나가다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엑셀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이용해 보죠.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B4에서 B3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복사를 한 다음 G4셀부터 붙여넣기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복된 항목을 추출할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 명령을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을 확장할 것인지 현재 영역으로 정렬할 것인지를 물어보죠. 확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선택하고 중복된 항목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중복된 값을 찾아서 모두 제거하고 10개의 고유 값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유니크나 배열 수식을 이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돌려줍니다.
훨씬 간단하죠.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은 아마 엑셀 2007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 기능일 겁니다. 만약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B열에 있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명령을 클릭합니다.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결과를 현재 위치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의 복사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할 위치를 클릭을 한 다음 복사할 위치는 이 경우에는 H4셀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항목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H4셀에는 단어라고 하는 표의 제목까지도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해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니크 함수의 경우에는 sort 함수와 조합을 하면 추출된 항목을 정렬할 수 있지만 배열 수식의 결과는 이 상태로는 정렬을 할 수가 없었죠. 반면 엑셀의 기능을 이용한 이 두 가지 방법은 자유롭게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나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와 엑셀 기본 기능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VBA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VBA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자동화하거나 콤보박스와 연동을 해서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VBA로 해결하는 방법은 별도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되는 항목들 중에서 고유한 값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해결했습니다. sort 함수와 함께 사용하면 고유값 추출과 동시에 정렬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하지만 이들 함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지원되는 함수입니다. 다른 버전이라면 인덱스와 매치 그리고 카운티프 등의 함수를 사용하되 배열 수식을 작성하는 형태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엑셀이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이나 고급 필터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